부동산 쇼핑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자산을 양극화시키고 이 미분양 최대로 지금 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도 만들고, 어떤 이들은 되게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스스로를 이제 만족스러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당장은 부자가 됐다라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건 평가 자산 금액인 거고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되게 비정상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많이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을 부추긴 탓에 다들 상당수의 사람들이 빚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30억 자산가다 50억 자산가다라고 했는데, 평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플러스가 맞고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는 게 맞는데, 그런데 내일 당장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 건물주라고 얘기하고 200억 건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장 다음 달에 이자 낼 돈 300만 원이 없어서 200억짜리 건물이 경매 처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평가로 이렇게 따져보면 부자가 맞는데, 그건 이제 평가했을 때인 거고, 당장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들어와야 될 돈이 있어야, 내 통장에 돈이 꽂혀야 그게 내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값이 10억에서 30억으로 올랐고, 내가 빚이 8억이 있는데 30억에 팔면 30억짜리 집이 있고 부채가 8억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22억이기 때문에 나는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8억에 대한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빡빡하다라는 겁니다. 팔아야 정리가 되어야 해결이 되는데, 그 파는 게 쉽사리 수월하게 이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이 자산 평가로는 되게 여유가 있어서 5억짜리 집이 20억이 되면서 15억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라는 기분에 풀옵션에 1억짜리 제네시스 타고 벤츠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명품백에 비싼 호텔 뷔페 되게 여유롭게 다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죠. 왜냐,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잘 봤더니, 따져봤더니 많은 게 아니라 되려 더 마이너스죠. 왜냐, 대출 이자 내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고 허덕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팔았을 때 부자가 될 거다, 그건 나중에 얘기인 거고, 지금 당장은 허덕이고 지금 당장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좀 바로 잡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폐악실과 너무 많은 부추김, 너무 많은 비교질이 사람들을 전부 다 빚쟁이로 만들고, 당장의 현금 흐름이 확보가 안 돼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 30억이다 50억이다 80억이다, 그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옥탑방에 살더라도 되게 흐름한 집에 살아도 현금성 자산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넉넉해서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산다라는 게 참 쉽지 않고 좀 막막하기도 하죠. 그런데 두고 보자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스스로를 잘 다짐하며 지내보자고. 절대로 이 계산기 두드려서 나의 셈법으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계산하려 하지 말자. 그보다는 실제로 내가 매달 살아가는 현실이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이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도 내년 이맘때도 나올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또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자산이 뭐 현금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그래도 불필요하게 돈이 들어가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5년 만에 강남의 아파트가 강남 집값이 2배로 올랐다. 재산이 되게 많이 늘었다. 부러운 얘기죠. 근데 잘 따져보자고요. 그게 안전하게 자신이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의 금액인지 아니면 그 자산을 가지면서 되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되게 위험한 빚덩어리들이 같이 생긴 건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쇼핑, 집값 불패, 부동산 불패 신화 이러면서 너무 많은 아파트들을 주상복합을 상가를 지어댔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전 지역이 지금 아우성이고 난립니다. 사람들이 일할 곳은 없는데 아파트만 덩그러니 다닥다닥 지어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런 걸로 삶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참 되게 우려스럽고 되게 무리인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겪는 현실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현실들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요즘 와서 계속 느껴지는데 함부로 부동산에 빠져가지고 부동산에 취해서 지내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은데 너무 우습게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생각하고 좀 냉정하게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 내 호주머니에 현금이 있어야 그 쓸 돈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고 지내야 되고 또 저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씩 둘씩 챙겨가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최소 5년 이상은 사그라들 거다라고 봐야죠.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 분양이 속출하고 할인 분양할 것이고 이 비어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뻥튀기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가는 겁니다. 서울의 강북도 15억, 저기 강남은 20억, 25억 미친 거죠. 저기 지방에 뭐 되게 뭐 외곽도 7억, 8억. 사실상 살 수 없는 가격에 호구 하나 걸려라 라는 심정으로 무리하게 저렇게 내놓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